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 오늘 합동 토론회가 열리고 내일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이 돼서 곧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기탁금이 인상되면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특히나 더 반발심이 커지고 있죠. 지난번 때만 해도 500만 원이었던 최고위원 기탁금이 이번에 2천만 원,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SNS를 통해서 내면서 이게 현재는 또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논란으로까지 좀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일 평론가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많이 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왜 이렇게 4배까지 좀 인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이 늘어서 그렇대요. 예. 예, 많이 문자도 본 당 입장에서는. 근데 네. 사실 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게 지난번 작년하고 2024년에는 이제 5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전에는 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가 한 번. 2천만 원이 된 건데 네. 근데 이 2천만 원도 청년들한테는 깎아줄게. 그러면 1,000만 원이거든요. 절반은. 예. 39세 이하한테는. 그래서 뭐 당에서는 옛날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나오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 2022년에 그때 박용진 그리고 저기 강훈식 네. 이렇게 이재명 이 세 명이서 했잖아요. 그 강훈식은 당대표 할 때 중도 사퇴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박용진 끝까지 완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명행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4년에는 이재명 대표 나오는데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고 최고위원들도 대충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 돈이라도 좀 깎아줘가지고 부담 없이 좀 많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때면 이제 뭐 포장은 뭐 이제 뭐 이게 돈행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허들을 낮춰가지고 이거였지만은 네.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이거는 낮췄던 거고 도전자가 적었네요. 예.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작년 2025년까지 그대로 갔다가 네.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이거를 하려면은 미리미리 좀 하지. 그렇죠. 며칠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미리미리 공론화가 되고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민주당 하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뭐 보안 아니 선호투표제도 그렇고 청년 최고위원 만드는 것도 그렇고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당에 돈이 많아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분당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당을 못해요 다들. 예. 국힘은 1,000억 정도 있어요.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500억이 넘습니다. 예. 현금이 400억이 넘어요. 150만 명의 당원이 네. 1,000원씩만 내도 돈이 맨날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돈 냅두면 뭐하냐 그거. 이런 전당대회 할 때 이럴 때 돈을 좀 써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적은지 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또 적당 허들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뭐 약간은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들 건가 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기탁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청년은 500만 원이고요. 예. 2천만 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2천만 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뭐 예. 아마 본선에 올라가면 2천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예. 본선에 못 올라간 사람은 돈을 반납해 주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뭐 대표 같은 경우가 4천만 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갑작스럽게 4배나 확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청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청년 최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몇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 낸 다음에 예. 컷오프 되면 연설 한 번 하고 2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치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예. 여기서 이게
더 문제되는 건 대통령이 뭐 여기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이건 너무 좀 무리한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라라는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 그건 너무 심한 개입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대통령이 요새 보면 그 대통령 2년차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2년차 대통령 2년차쯤 되면 예.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허황된 자신감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국무회의 할 때마다 온갖 사람 깨잖아요. 그렇죠. 예. ETF 그 ETF 고생 좀 했다며 그러면서 막 웃어. ETF 때문에 지금 코피 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거기서 국무회의 때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예. 할 얘기입니까? 그것도 좀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장관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슨 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깨듯이 그렇게 깨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씨가 아니 뭐 잘 되는 건 자기가 가져가고 안 되는 건 다 부하들한테 돌리는 마키아벨리식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그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기 부하들을 깨물어서 자기를 높이겠다? 예. 그게 올바른 지도자인가요? 그래서 좀 이상해. 네.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위터에다가 뭐 X인가 뭐 거기다 막 쓰거나 혹은 뭐 발언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가라 옛날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 2년차 병이다라고 하신 거는 예.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폄훼입니다. 대통령은 1년차 때부터 그랬습니다. 역시 사람 끝까지 들어봐야 네, 2년 차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년 차부터 계속 그랬지. 새삼 뭐 이렇게 그냥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호불호가 극명하게 그렇죠. 뭐 만기칠남이다 그래서 뭐 별 거는 본인이 다 개입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이게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고 뭐 이거는 본인이 당 대표를 했을 때 또 가격을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아놨잖아요. 그거를 확 늘리니까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친명 후보들이 많잖아요. 뭐 정민철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약간 의식을 한 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정민철 그 후보는 그 모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거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방송에서 좀 그거 사과하는 입장을 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는 모금을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전당대회 전에 본인 계좌를 공개하고 모금을 했다가 이거를 다시 다 주워 담는 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뭐 이게 크게 누구를 뭐 당선시켜라 낙선시켜라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죠. 당무 개입까지도 뭐 이거를 무슨 당무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무 형식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 무리인 것 같고 뭐 대통령도 입장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그 김진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아마 이거는 2년차 그 병이 아니고 대통령이 원래 가진 스타일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 시장할 때 나 100만 원 이상은 내가 다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선택적으로 그 대장동에 그 어마어마한 걸 왜 안 봤대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대장동에 대해서 내가 시장할 때 나는 잘 몰랐다라는 것들은 사실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사사건건 다 개입하잖아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얘기하고 혼내고 그러는데 뭐 시장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전당대회 때 이제 선호 투표제도 논란이 워낙 있었는데 그거는 통과가 됐고 반면에 그 아까 저희도 언급했던 이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는 거는 무산이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기탁금을 또 대폭 인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이 지금 2030 특히 청년층의 지지율을 못 받는 걸 그대로 방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는 그 길로 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선거에서 좀 2030 세대로부터 좀 외면받는 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평론가님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030이 민주당을 지지를 덜 하는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만큼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뭐 한국갤럽이나 이런 거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 이제 이게 ARS랑 또 전화면접이랑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20대에서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20대가 비슷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 30대가 이제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예를 들면은 이 사회의 지금 주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 주류가 있으면은 그거에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쪽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은 지금 그 마가가 주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대도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젠지 사회주의, 젠지 공산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맘다니한테 이를테면 열광하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60대도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다 민주당이 그리고 최근에 선거 보면은 총선은 3승 연패, 지방선거랑 대선은 2승 1패. 그럼 지금은 민주당의 시대예요. 민주당이 스스로 본인들은 운동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 또 이제 개혁 투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지금 이미 기득권 정당이 됐는데 정작 이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는 거죠. 자기들을 계속 피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옛날에 80년대 경찰한테 쫓겨다니던 운동원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뭐 코스프레라고 그래요? 그런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웃겨요. 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이데올로기적 종원 뭐 사회주의 국가도 다 망했고 저희가 옛날에 다닐 때는 뭐 이건 뭐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너는 뭐 그 보수 꼴통 뭐 이렇게 양쪽의 이념 대립이 되게 컸어요. 근데 20대 30대는 뭐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만 따지는데 20대 30대가 보기에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되게 무능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능보다는 위선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좀 무능하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겉으로는 온갖 뭐 정의와 인권과 공정과 이런 거 떠들어대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빨리 그 무능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수는 옛날에 보수는 유능한 집단이었는데 지금 뭐 그 보세요. 그 지금 토론할 때도 그거 왜 한동훈 의원 혼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서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대로 싸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제대로 싸우는 거 있습니까? 제대로 싸워서 성과 내는 거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먹힐 수가 잘 없는 거죠.
보수 국힘은 제가 맨날 자주 쓰는 인용인데 네. 민주는 아직도 자기들이 운동권인 줄 알고 보수는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인 줄 알아요. 예, 비주류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비주류면은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뭐 토론 같은 거 하면은 막 다 달려들고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또 본인들이 뒷짐지고 양반 행세하고 있다. 예. 근성을 좀 가져라. 예. 근성은 또 우리 동혁이 형이 최고시 또. 아니 나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세던데. 그 옆에 딱 김정은 최고가 같이 계셔서. 이번 주 이제 전당대 이 경선 결과도 곧 발표가 되는데 23일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죠. 이번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현재 5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3명으로 압축이 되고 또 최고위원이 현재 14명인데 이것도 8명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전 김주일 평론가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당대표 3명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좀 갈까요? 뭐 3강이 가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조직과 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과 이런 거를 무시를 못해서 뭐 다른 3명 중에 1명이 누가 빠지게 되면은 유불리가 생기겠죠. 뭐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후보 자격론 4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죠. 뭐 이게 출마가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굳이 선호투표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꼭 컷오프를 해야 되나? 5명 정도 있으면 원래 이 선호투표제는 예. 일반적으로 한 대여섯 명 나오는 이런 판에서 많이 써요. 네네. 예. 많이 쓰는 이유가 이거 5명이면은 1, 2, 3, 4, 5순위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과반이 안 나오면은 5등 자른 다음에 5등이 가지고 받은 그거에 2위 표를 다 나눠주고 나눠주죠. 예. 그리고 또 안 나오면 4등에 나온 2위 표 나눠주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묘미가 있는 게 1위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2위 표를 못 받아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2등 했던 사람이 계속 2위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선호투표제의 약간 묘미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3명이서 하면은 사실은 약간 이 선호투표제의 그 장점이 네. 극대화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많으면 막 10명씩 당대표가 나오면 그것도 좀 다 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 3명으로 자르는 거는 선호투표제 하는 이상 좀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한 5명으로. 그렇죠. 예, 그게 좀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예. 최고위원 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최고위원은 개파 안배를 8명 올라가니까 지금 14명 중에 있는데 뭐 박계륜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컷오프가 될 가능성 죄송한데 예. 그래서 대충 3, 3, 2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개파 안배해가지고 네. 친청계 3명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는 게 네. 친석계 3명 친길계 2명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로 예. 대충 정리가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예. 3, 3, 2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도 했죠. 하룻밤 사이 후원금을 무려 3억 8천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게 2천만 원 한도여서 이제 3억 6천만 원을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이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이쪽으로 보내달라. 이 메시지도 좀 인상 깊었는데 김정채 의원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예. 좋겠네요. 뭐. 돈 많이 받으셔갖고.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선거 조금 있어요. 이제 본선 들어가면 볼만할 거다. 예. 다 까발릴 거다. 다 파묘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건 예선전에 불과하다. 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친청계에서 뭐 예. 과거에 총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거 있잖아요. 뭐 배치반 논란이며 후원이며 뭐 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그거 이낙연 후보가 먼저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예.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건데 이번 그 본선 들어가면은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보세요. 3명의 후보가 지금 예상대로 된다면 네. 다 60대에
그렇죠? 그렇죠. 예. 60대 운동권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남자들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전혀 신선함도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무슨 고민정이나 김보미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굉장히 젊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양념처럼 이렇게 새로운 얘기도 주장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두 사람 만약에 커트 된다라고 예상대로 그렇게 네. 돼버리면 그 제이시서 남자 그 60대 그 운동권 남자 제이시서 뭘 할까 보면은 뭐 서로 그냥 아마 치고받고 엄청 할 것 같다.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패널들 얘기예요. 예.